윤 대통령의 사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윤 대통령은 도대체 누굴 보고 어떤 사람들 보고 정치를 하는지 헷갈리는 상황인데요. 뭐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김진표 전 의장이 국회의장이 어제 공개한 내용 다 보세요. 159명이 길에서 숨졌어요. 무슨 재난을 당한 거 참사를 당한 게 아니라 압사를 당했어요. 길바닥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그런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상민 장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전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도대체 대통령은 그 참사를 자기 두 눈으로 목도하고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것도 국회의장하고 독대하는 자리에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극우 유튜브 쪽에서 했다면서요. 그 당시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 때밀었다. 뭐 마스크를 쓴 누가 뭐 했다더라. 이게 참사 직후에 막 소문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력이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뤄낸 사고라는 거 아닙니까? 마약 얘기도 있었고요. 마약 때문에 마약 얘기도 있었고요. 그게 극우 유튜버 사이에서 막 얘기가 돌았고 그걸 버젓이 오늘도 뭐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11월 7일 날 국회에서 이만희 의원이 버젓이 그런 얘기를 의혹 제기를 해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마침 또 11월 7일 날이 국가기도 조찬기도회에 있었던 날이에요. 그날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내부나 아니면 대통령실 내부든 대통령이 유튜브를 봤든 어쨌든 간에 야 이거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참사를 자기네들이 목격하고서도 엉망으로 그 구조 활동을 하고 그걸 미리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상황에서 책임을 느껴야 될 공직자들이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사죄하기는커녕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기는커녕 오히려 누가 저거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이 저렇게 사고를 만들었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유튜브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장현미 변호사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책임도 묻지 않고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문이 풀리는 거죠. 아, 그 당시에 대통령의 인식은 이랬구나. 굉장한 음모론에 휩싸여서 그 인식을 심어준 사람 누굽니까? 주입시킨 사람 누굽니까? 이게 그 당시에 극우 유튜버들의 어떤 회자되는 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슨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이 뒤에서 밀어라고 했다. 사실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치 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질서 유지를 못해서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몬 정부의 책임을 마치 몇몇의 책임이냐 그것도 호도하고 거짓으로 여론을 왜곡했는데 사실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 인식이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다? 누가 이 사고를 어떻게 조작합니까?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냅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국민들의 죽음 앞에 정말 자성을 하고 눈물을 흘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건 뭔가 보이지 않는 입김, 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행안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다 져야죠. 직접적인 잘못 없다고 항변할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 무릎 꿇었어야죠.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서 왜 봤더니 음모론이 대통령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마치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요. 정치를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회고록을 쓰신 분이 지어낼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굳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근데 저는 극우 유튜버를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한다라는 게 저는 썰이 아니라 팩트라고 봅니다. 제가 증거를 몇 개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벤져스라는 프로그램 자주 본다는 얘기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뭐 보고서까지 만든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김채환이라고 하는 극우 유튜버를 인재개발 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 팩트거든요. 그리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극우 유튜버로 유명했던 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따따붙다라는 채널에 그 배승희 씨가 지금 YTN 앵커로 가 있고 게다가 그 민영삼 씨는 지금 어디 공공기관 이사장으로 좀 간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아니 이 정도로 복수의 사람들이 이 정권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김진표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나온 이야기가 더 사실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반박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아니, 그 대통령 취임식 날 극우 유튜버가 초청받았잖아요. 그렇죠. 취임식장에.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대통령실이 이거 왜곡해서 세상에 알린 거다. 개탄스럽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다음에 밝힌 내용이 또 사실 어이가 없는데 대통령 당시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라고 했다.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히 수용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다음 일이에요. 그 시점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한 맞아. 그 발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디가 잘못 전달됐는지 어떻게 왜곡이 됐는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왜곡했다. 그래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이 개탄스럽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았어요. 저는 이거 대통령한테 혹시 참모들이 발표하기 전에 물어봤는지 묻고 싶어요. 명숙일 김님, 국민도 이쯤에서 지쳐갑니다. 탄핵 머리 생각 속에서 굳은 살 베기려고 합니다. 지겨운 생각도 될 대로 되라는 생각도 지쳐갑니다. 외치지만 말고 이불 속에 사이킥만 하지 말고 제발 무엇이 두려워서 말로만 탄핵 외치나요? 한영숙님,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하는 일마다 거꾸로 하고 일어나는 의혹에는 김건희가 천공이 윤석열 지인들로 도배합니까?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나설 때입니다. 우리 정어리원부터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50만 100만 구독합시다. 정어리원 분들 각각 한 명씩 회원 가입합시다. 그러면 100만 구독자 달성합니다. 우리가 먼저 행동합시다. 이눈부셔님, 자식도 없으면서 뭔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대한민국 땅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들의 눈에 오로지 금전밖에는 안 보이고 권력 누릴 때 뭐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정영범님은 이런 걱정 주셨어요. 저는 걱정됩니다. 윤통이 최악에서 계엄을 발동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박근혜 때 기무사에서 작성했던 범죄자를 사면하고 곁에 두고 있다는 것이 더 의심을 키웁니다.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뭐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것 걱정하는데요.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 위기를 솔직히 말해서 누가 부추기고 있습니까? 이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북한이 만약에 그렇게 지금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지혜롭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한 분만 올린 게 아니고요. 갑자기 부대원들 영정사진을 찍었다는 글이 지금 올라와요. 남영희 님도 보내주셨고 또 잘생긴 오빠님도 보내주셨는데 남영희 님 글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연천 접경지 군부대 막내 아들을 보내놓은 어느 어머니의 전원에 오후 내내 머리가 무겁습니다. 엄마, 우리 부대원들 영정사진 찍었어요? 뭐? 무슨 소리야? 아니요, 의례적인 거라고 해요. 하지만 이전엔 단 한 번도 그 부대에서 영정사진을 촬영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윤 정권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남북 경색 국면,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미의 심정을 무참하게 만드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잘생긴 오빠님은요, 오늘 예비군 훈련 갔다 왔는데 병사들 유서까지 쓰고 있더군요. 이렇게 합니까, 김사원 평론가님? 예비군 훈련 아직도 신인기 변호사님 예비군 봤지요? 훈련을 제가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 저는 뭐 아직 그런 것까지는 제가 경험을 직접적으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런 전원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거와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이 국가 안보적인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내 정치로는 할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대외 안보 위기를 더 강조해서 내부 결속을 지금 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비판을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이런 전원들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예비군 훈련 갔을 때는 뭐 아직 그런 거를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남편이 1차 연평해전 당시에 이제 해병대를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부모님께 드릴 이제 편지를 좀 쓰게 하고 사진까지 찍었는지 그러고 이제 손톱 같은 걸 예. 잘라서 봉투에 넣으라고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의례적인 건 아닌 거죠. 그 당시에도 다행히 1차 연평해전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 군인의 사상자는 없었고 이제 북한군의 피해를 줬던 걸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 군에 보낸 부모님들은 정말 손발이 그러니까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이런 상황을 지금 누가 만들었습니까? 말로만 센 말하고 안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러면 국민들이 안전을 느끼고 있나요? 지금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가족한테 알리고 있다는 거지. 엄마 나 영정사진 찍었어. 괜찮은 거래 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아니 이런 상황을 지금 어느 정부가 만들어놨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좀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걸 찍습니까? 원래 훈련소에서 훈련 받고 자대 배치할 때 그때 사진을 다 찍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무슨 뭐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그걸 영정 사진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야 다 모여 사진 찍게 뭘요? 영정 사진이야. 그걸 누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뭐 어떤 군인이 그 얘기를 듣고 사진 찍으면서 사기가 오르겠습니까? 되게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인사기록 카드에 사진을 찍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군인이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전투에 나가기 전에 우리 군번 그 목줄 있잖아요. 목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가가지고 산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뭐 손톱이라든가 다 깎고, 그리고 예. 편지를 남겨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전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할 거라고 저는 도저히 믿기가 좀 어렵고 지금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영정 사진으로 2010년에도 이런 일이 비슷하게 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사실 확인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근데 같아요. 저는 이게 꽤 그래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느낌은 뭐냐면은 지금 국방부 장관이 그 분짜자 분짜했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고 해병대에 우리가 민낯을 보지 않았습니까? 전 해병대 이번에 수사 외압으로 지금 다 드러난 이 상황도 너무나도 처참하지만은 저런 거짓말쟁이 저 정도의 인식밖에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한테 국가 안보, 대한민국의 바다를 맡겨놨다는 게 더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의 이 군대가 과연 정상일까? 해병대만 이상할까? 전 임성근 같은 부류들이 많이 곳곳에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군인이 명령에 죽고 사는 거잖아요. 명령에 죽고 사는데 지금 그 명령을 가장 꼭대기에서 내린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네. 육군 12사단에서 훈련병이 숨졌잖아요. 가혹행위 당하다가. 그런데 그 훈련병 사건 이첩할 때는 거기 수사단에서 그냥 선조치 후보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강원경찰청에 사건 그냥 접수했고요. 그리고 그 중대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때 중대장 혐의까지 다 적어서 이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차장병은 왜 이첩한다 그러는데 못하게 합니까? 그리고 거기 혐의 내용 다 적어도 잘했다. 그건 군법에 따라서 당연히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장병은 왜 혐의 내용 적은 거 그게 법을 어긴 거라 그래서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거짓말합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요. 일단 군사법원과 관련한 법이 개정이 된 게 맞는데 이첩의 주체는 군경찰단장 박정훈 대령이 법적으로 맞고요. 이첩할 때 쓰게 하는 서류의 양식이 당연하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사고나 성범죄일 때는요. 그걸 내역을 봤더니 피의자들 그리고 피의 사실을 적시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적어서 이첩했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게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날 연결식 하는데 12사단에 사고 났을 때 대통령이 술 먹고 내가 좀 욕 좀 대신 먹겠다고 했던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맞아요. 봐도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부터 지금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군이 많이 좀 썩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런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일들이 좀 발생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좀 과대망상 같은 그런 거예요. 이천 참사 발생에도 특정 세력이 지금 뭔가 이런 일을 만든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자신이 내가 없으니까. 만약에 거기다가 뭐 제 뇌피셜이지만 내가 대통령실 이전했으니까 이태원에서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책임 물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런 생각까지 나갔다고 하면 지금 남북 긴장 관계 조성하거나 아니 최이병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나를 혹시 음해해가지고 그 나를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 단지 그 목적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사건을 조작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한다거나 남북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과잉 대응한다고 자꾸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좀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긴장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전 너무 놀랐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김진표 의장한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입력을 시킨 걸 거예요.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반대하는 세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엄청난 사고를 일어나게 만들어서 이걸로 옮겨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벌인 짓일 수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따위 소리를 짓거린 자가 있을 거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걸 말이라고 하냐라고 혼을 내야 그게 정상인 거지.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상 아니죠. 모자른 그러니까 거죠. 모자른. 그때도 그 미친 거죠.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참사가 발생할 때 그때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었고 경찰 병력이 그쪽으로 갔다. 근데 경호 인력은 대통령실 경호하기 위해서 다 빠져나갔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 질서를 유지할 만한 경찰 인력이 없었다.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당신을 탄핵하려고 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로 연결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저 큰 틀 안에서 이런 거를 가지고 생각하자면 지금 긴장관계 조성하는 것도 우리 지금 석유가스전 발표하는 거랑 똑같아요. 해볼 테면 해봐. 쏘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건데 저 놀랐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언론이요. 해병대가 남서쪽 방향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K9 자주포 쏘는 장면 그리고 천무 발사하는 장면 이걸 생중계하다시피 했어요. 전 처음 봤어요 이런 거. 훈련한다 그래서 잠깐 찍어가지고 그걸 그냥 나중에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실시간 훈련하는 것들을 그대로 그냥 기자들한테 다 공개해버렸어요. 방송 카메라 다 들어가게 하고. 이게 뭡니까? 지금 윤석열 탄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왕라비님께서 30가지를 적어주셨네요. 번호 빼고 한번 쭉 읽어봐 드릴게요. 공감이 가는 게 적지 않습니다. 1번부터요. 양평고속도로, 석유 게이트, 이태원 참사, 일본 방사능 핵 폐기수, 서울 반지하 참사, 오송 참사, 최해병 참사, 요양병원 부정 23억, 비무장 어물풍선 방조, 전쟁 위기 부추김, 독도 파리, 일제 강제징용, 위안부 할머니 비극, 잼버리 엉망진창, 부산 엑스포 뻥튀기, 언론 방송 강제 장악, 2024년 2월부터 암 환자들 생죽음 방치, 용산 이전 천공 합작, 한남동 관제 혈세 폭탄, 물가 폭등, 3고 현상, 소상공인들 망함, 의료사태 해결 못함, 일본 편향적 사고, 디올백 부정 청탁, 주가 조작 손망치, 해외 순방 혈세 물폭탄, 대한민국 국민 편가르기. 이것만이겠습니까? 그래놓고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면 자신을 돌아봐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탄핵 하려면 해봐.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국민들 복장 터지게 했던 대통령 윤석열의 발언들 몇 가지 한번 들어봅시다. 일부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은 뭐 보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법적으로 엄청나게 특히 형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이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은. 검찰총장을 그만두실 때도 이 사람이 조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검찰총장 관두라고 한 사람은 수백 명이고 이런 황당한 사람이 그거는- 이런 헛소리를 하면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되는 아니 거 아닙니까? 그걸 재미로도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제 아니 직접 의사결정. 만나셨으니까 하는 아니 말이죠.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부인하고 네. 같이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북한으로부터 받은 강아지 있잖아요. 아 지금 청와대에 있대요? 분양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곰이하고 송강이는 남아있어요. 아마 이제 정상 간의 선물이기 때문에 네. 그들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이걸 함께 하기가 어려워서 인계 대상으로 그래도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간 뭐 해서 받았다 해도 강아지는 좀 일반 물건하고 다르죠. 을 자기한테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기르게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그 선물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떳떳하면 서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쭉 한번 봤어요. 그 지난 세월이 참 스쳐가네요. 근데 이게 짠 건 아닌데요. 지금 저 약간 정신 나간 소리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과거의 발언들이 국민청원 동의가 지금 3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송 시작하면서 8천 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까 댓글로도 문의해 주시는데 네이버에다가 국민청원 동의 국회 이렇게 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본인 인증하시고서 하시면 되거든요. 아주 지금 이게 간단합니다. 화면입니다. 예, 저거 이제 한번 네이버에서 보여주세요. 들어가면 되는데 예. 지금은 이제 39만 명입니다. 지금 예. 제가 바로 새로 고침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이 가만 냅둘 수는 없다. 이거 자체한다고 해서 뭐 탄핵으로 바로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거의 옛날 발언을 들어보니까 이건 뭐 거의 정신 분열 수준 아니면은 국민을 아예 대놓고 속였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저 기소의 어떤 무서움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장미 변호사님 네네. 소름 끼치지 저는 않습니까? 소름 끼쳤어요. 아, 자기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서 지금 그러는구나. 이재명 대표를 안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집권한 그 직후부터 탈탈 털었다는 거는 그거는 이론 헤어지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걷어내면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수사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해서 영장이 한번 기각될 때 법원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검사님, 지자체장에 대해서 산하기관을 피해자로 해서 배임으로 기소한 전례가 있습니까? 검찰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검찰 대답 못했습니다. 관련 자료 있으면 내보시죠. 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전례가 없는 수사를 하는 그 저희는 뭐가 있습니까? 아, 인생을 본인 표현에 따른 겁니다. 절단내야 되겠구나. 아마 정치권에서 내 대항마로 전혀 근접하지 못하도록 해야겠구나. 이런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본인이 사실상 실토했던 과거의 음성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권 지금 본인이 확인시켜준 거예요. 대단히 무도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 통제를 받지 않고 기소 독점주의에 따라서 어떤 통제 없이 칼날을 입맛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법원에서 무죄 받더라도 그 사람 인생은 절단낼 수 있으니까요. 그거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안 바꿔야 되겠습니까? 이 인식에 근거해서 윤석열 대통령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번에 하는 거예요. 또 뭐 원희룡이 어디 가가지고 한동훈이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재명 못 집어쳐넣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그냥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렇게 했다고 거기에 대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좀 소름 돋는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뭐냐면 검찰은요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아니까 절단내기 위해서 하나가 문제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기소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유죄 나오면 절단낼 수 있으니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기소하는 게 무리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하나로 뭘 끝까지 다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10개, 20개, 30개씩 계속 거는 겁니다. 계속 걸어서 어느 것 하나라도 나오면은 정말 한 사람 인생 절단낼 수 있으니까. 정치 인생 끝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를 쓰고 하는 겁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나 이런 것들 끝끝내 계속 혐의 정리해가지고 기소하고, 이번에도 역시 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바로 1심 나오자마자 이화영 전 지사 1심 유죄 나오자마자 바로 기소하잖아요. 이 바로 그런 심리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니까 불안하니까 자기네들이 나중에 가서 실패할까 봐 걱정이 되니까 저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검찰이 상당히 사악한 게 뭐냐면요. 사람을 절단내고 재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걸 알면서 상대방에게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도 범죄 저지르면 수사 받고 절단이 나든 재앙이 나든 똑같이 하면은 그나마 우리가 물론 수사를 절단내고 재앙하듯이 하면 안 되죠. 근데 수사를 받으면 고통스러운 건 맞거든요. 그렇다면 그 고통은 상대방에게만 줄 게 아니라 본인 쪽도 정확하게 들이대는 것이 공정과 형평이고 정의 아닙니까? 근데 이 부류의 인간들이 뭐냐면요. 옛날에 그 김학이라는 검사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장면까지 나왔는데도 그거 덮어버렸어요. 지금도 뇌물백 김건희 여사가 뇌물 받아먹는 혐의가 밖으로 저렇게 나와도 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 재앙나고 절단난다라는 거를 왜 본인들한테는 안 합니까? 윤석열 본인은 무슨 중세시대 왕이에요? 뭐 교황이에요 본인은? 아니, 신입니까? 교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즉 검찰권에 대해서 사유화하는 것, 저렇게 절단낼 수 있고 남의 인생을 재앙으로 몰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칼을 본인들은 안 갖다 대고 상대방에게만 적용시키는 게 너무 사악하다. 너무 괘씸하다. 저 이건 넘어갈 수 없다고 예. 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